오늘 이 시간에는 암석의 순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조암 광물을 관찰하고 마찬가지로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암석의 순환 과정을 잠깐 그림을 그려보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려보세요. 교과서에도 있는데 한번 그려보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암석의 종류가 있었죠.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자, 이런 암석들이 순환을 한다는 건데요. 암석의 순환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으로 이해하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땅 속에 지각 속에 여기 마그마가 있고요. 지하 깊수관 액체를 마그마라고 했죠. 이게 이렇게 지표 밖으로 분출을 하면 용암이라고 했고요. 이 뜨거운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지면 이 암석이 이제 어떤 암석이 되죠? 이 마그마가 굳어지면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 화성암, 지표에서 또 마찬가지죠. 현무암이라 불렀고 깊은 곳에서 이렇게 굳어지면 화강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을 해서 화성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화성암이 만들어집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표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부서지고 운반이 됩니다. 화살표를 해볼게요. 이것들이 부서지고 운반됩니다. 무엇 때문에 부서지고 무엇 때문에 운반이 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무엇 때문에 부서질까요? 이렇게 이제 암석이 지표에 노출되게 되면 갑자기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암석이 고체이긴 한데 이것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부서집니다. 견디질 못하는 거죠. 플라스틱이나 고무도 아니고 이거 고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늘어났다가 아니 줄어들었다가 여름에는 늘어나면서 이것들이 견디질 못해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이 틈이 생겨서 부서집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부서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잘게 부서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될 이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 부서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이 운반을 해줄까요? 어떤 것이? 그렇죠. 비나 강물 이런 것들이 씻겨서 운반될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운반될 수도 있고 또 중력에 의한 힘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운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화성암이 부서지고 운반이 됩니다. 운반이 돼서 퇴적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또 하나 그릴게요. 퇴적물. 퇴적물이라는 게 별게 안 되고 별게 아니고 부서지고 운반되는 작은 알갱이들 있죠. 이 퇴적물. 이제 퇴적암이 되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죠. 화성암이든 변성암이든 부서져서 작은 알갱이들이 퇴적이 되는 알갱이가 되면 이것들을 다 퇴적물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게 부서지고 운반이 됐습니다. 이 퇴적물이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강을 거쳐서 또 바다로 가게 되면은 퇴적물이 이것들이 다져지고 굳어집니다. 다져지고 굳어진다. 굳어짐. 다져지고 굳어진다. 마치 그 시멘트처럼 액체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갔다가 막 다져집니다.
다져지고 그 사이 간격을 빈 공간을 어떤 그 진흙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다져지고 이제 굳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무슨 암석이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사암 아니 사암이 아니구나 여감 뭐 사암 그다음 세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렸었죠. 그래서 그 암석을 뭐라 그러죠? 여감, 사암, 세일을 통틀어서 그렇죠. 퇴적암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퇴적암도 마지막에 또 이게 지금 지각의 가장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쵸? 이것들이 다시 열과 압력을 받잖아요. 열과 압력을 받으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또 뭐가 되냐면 변성암이 됩니다. 변성암은 아직 마그마가 되기 전 상태예요. 좀 말랑말랑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열을 받아버리면 이제 마그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는다. 그러면 변성암이 마그마가 되고요. 다시 마그마가 또 식어서 굳으면 화성암이 되고 화성암이 또 부서지고 운반되고 그래서 퇴적물이 돼서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고 또 변성암이 되고 항상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변성암이 화성암을 거치지 않고 바로 퇴적암이 될 수도 있어요. 변성암이 뭐 녹아서 마그마 되지 않고 이것들이 지표에 노출돼서 부서지고 운반되면 마찬가지로 퇴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져지고 또 굳어져서 퇴적암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순환을 이루는 거죠. 여기도 변성암이 퇴적물이 되려면 잘게 부서지고 운반돼야 되겠죠. 운반. 앞으로 이제 잘게 부서지는 것들을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 침식하고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풍화, 침식 두 개 다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잘게 부서지는 것. 한 문제 적고 암석의 순환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의 순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암석은 한번 생성되면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기 이 부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까 방금 했었잖아요. 화성암이 퇴적암이 되기도 하고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겠네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다른 종류 암석으로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변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마그마가 될 수 있다. 열과 압력을 받아 녹으면 마그마가 될 수 있다. 맞죠? 될 수 있죠. 변성암만 되는 게 아니라 퇴적암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마그마가 될 수 있겠죠. 화성암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면 변성암이 된다. 변성암이 되겠죠.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면 변성암이 되겠죠. 뭐 쭉쭉쭉 4번, 5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암석의 순환 과정은 이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조항 광물을 관찰하고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학습 목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항 광물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광물. 암석이라는 개념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광물이라는 개념이 더 클까요? 예, 그렇습니다. 암석이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암석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보다 더 작은 건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2학년 때 가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을 물질이라고 한다면 광물은 원소 정도 크기에 되겠습니다. 물질과 원소할 때요. 이거 2학년 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한다면 세포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나 세포가 뭔지 모르죠. 물질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의자라는 물체는 나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라는 물질은 또 탄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2학년 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암석보다 작은 게 광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가 뭐냐? 그러면 광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어보겠습니다. 광물이란 암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입니다. 각각의 작은 알갱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 요것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나 실제로 암석을 우리가 관찰하게 될 텐데요. 이 광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입자가 크면은 보이고요. 입자가 작으면 잘 안 보이고 색깔이 좀 진해야지 보이고요. 투명하거나 그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암석 중에 화강암이라는 암석이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화강암에는 우리 주변에 어떤 게 화강암이냐면 보면 알 거예요. 그 주변에 초코칩처럼 반점이 있습니다. 새까맣게 반점이 있고요. 그리고 튼튼하게 생겼어요. 까만색 반점이 있고요. 반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까만색. 그다음에 흰색이거나 혹은 약간 핑크 색깔이 있어요. 흰색 아니면 핑크색 색깔의 알갱이가 있고요. 투명한 알갱이가 있어요. 투명한 색. 투명하고 반짝반짝. 투명한 색. 혹은 반짝거립니다. 반짝. 이렇게 세 개의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을 우리는 화강암이라고 하는데요. 화강암. 자, 이 화강암은
한번 복습해 볼까요? 화강암이란 개념이 더 클까요? 화성암이란 개념이 더 클까요? 그렇죠. 화성암이란 개념이 더 크죠. 이 화강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서 된 암석인데 어디에서 식은 거죠? 지하 깊숙한 곳인가요? 아니면 현무암처럼 지표에서 식은 건가요? 그렇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깊은 곳에서 식은 곳입니다.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알갱이가 굉장히 커요. 큽니다. 그래서 암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하는데 방금 대표적으로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화성암에서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 3개를 여러분들이 방금 그려봤어요. 까만색의 알갱이가 있고 흰색이나 핑크색의 알갱이가 있고 투명한 색, 반짝이면서 투명한 색의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알갱이가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최소한 이 3개의 알갱이를 뭐라 그러냐면 요것들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광물. 이거를 이 수업이 끝나고 이 단원이 끝나면 실제로 암석을 관찰하고 광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물의 종류를 몇 가지 나열하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물은 암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작은 알갱인데요. 각각의 작은 알갱인데 이 중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또 조암 광물이라고 있습니다. 조암 광물. 조암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광물이 어떤 건 줄 알겠죠?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인데 이 조암이라고 말한 이 조자가 뭐냐면 도울 조자예요. 도와준다. 그래서 암석을 구성하게끔 도와주는 광물이라고 해서 조암 광물입니다. 단어가 참 어렵죠? 조암. 그래서 원래 뜻은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이란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정도를 이 단원 수업이 끝나면 암석과 더불어서 표본이 있어요. 보여주겠습니다. 이 단원이 끝나면 일단 이론부터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이 되면 이 이론을 또 잊어먹을 수 있겠죠. 이 광물이 어떤 건지 분명히 학습을 했을 텐데 그래서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광물이 뭐고 특성이 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조암 광물 중에서 석영부터 하겠습니다. 석영. 자, 우리 석영은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거의 딱 보면 그 크리스털이라고 들어봤을 거고요. 크리스털, 석영.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석영. 모래의 주 성분입니다. 모래의 주 성분이고요. 우리가 이 석영을 부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석이라고 부른다면 이 보석으로 부르면 또 명칭이 달라져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정이라고 부른다. 수정. 들어봤죠? 그래서 석영은 모래의 주 성분인데 보석으로 취급이 되면 이걸 수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수정의 색깔이 보라색도 있고 그 보라색을 자수정이라고 녹색 수정도 있고 파란색 수정도 있어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값어치가 있어요. 이 보석으로 분류가 됐을 때 모든 석영이 다 보석은 아닌데 보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색깔을 띠거나 모양이 매우 일정한데 크기가 크면은 이걸 보석으로 분류를 해서 높은 값으로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석영요. 모래의 주 성분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고 석영이 뭔가 보면 아 이게 석영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만 적어볼게요. 모래의 주 성분이고요. 대부분 투명하지만 분홍색이나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분홍색 혹은 보라색 여러 가지 색깔의 종류가 있어요. 보라색을 띠기도 한다. 두 번째, 장석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지각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각에서
가장 많은 광물이고요. 광물 가장 많습니다. 색깔은 흰색 혹은 분홍색을 띱니다. 분홍색, 흰색 또는 분홍색 띈다. 이 장석에 가장 많고요. 지각에서 흰색 또는 분홍색을 띄고요. 흰색과 분홍색의 가루를 만들어서 뭘로 만드냐면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원료로 쓰입니다. 원료로 쓰입니다. 장석이요. 도자기 원료. 전라남도에서 도자기를 많이 만드는 곳이 많이란다. 그 예전 고려시대부터 만들었던 곳이 강진에 있어요. 강진 뭐 청자 도자기 청자 마을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은 장석을 갈아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 장석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떤 암석이 많이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석이 많아요. 우리 조금 여기 앞에 있었던 무슨 암석이죠? 그렇죠. 여기 흰색과 핑크색이 이거 안 했구나. 흰색과 핑크색의 이 알갱이가 뭐냐면요. 장석이에요. 장석. 그래서 화강암에 많이 있습니다. 화강암. 그러면 저희 강진하고 영암 쪽에 가면은 그 도자기 청자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꽤 유명합니다. 거기에 어떤 암석이 많을까요? 여기 흰색이나 핑크색의 알갱이를 이걸 장석이라고 하거든요. 장석. 장석인데 그렇죠. 이 암석의 이름은 화강암이죠. 강진이나 영암에 가면은 화강암이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그 영암에 있는 그 월출산 있죠. 가면은 그 화강암이 거대한 화강암체죠. 한번 가본 사람 알 거예요. 암석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크게 있고요. 이제 화강암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암석이 세 개가 있는데 뭐 까만색, 흰색, 투명한색. 그 흰색, 핑크색에 해당되는 게 이 장석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흑음모인데요. 이 흑음모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흑음모, 음모 종류는요. 굉장히 많이 유리 테이프를 겹겹이 쌓아놨는데 마치 양파 껍질처럼 유리 테이프처럼 벗겨져요. 쪼개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흑음모. 흑이란 말은 까만 색깔이라는 의미겠고 음모가 뭐냐면요. 얇은 판처럼 뜯어지는 것들을 음모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얇은 판처럼 뜯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뜯어지는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음모요. 흑음모. 흑이니까 검은 색깔이겠죠. 그래서 색깔은 검은색이나 약간 검은색보다 연한 갈색도 있습니다. 갈색. 색을 띈다. 이게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방향이 일정합니다. 혹은 뭐 벗겨보면 되게 좀 독특해요. 마치 유리 테이프를 겹겹이 쌓아놓은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광물인가요? 라고 질문한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광물입니다. 흑은 뭐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시 앞으로 해서 여기 우리 적었던 여기 까만 색깔의 알갱이 있죠? 화강암을 구성하는 까만 색깔의 알갱이가 흑음모입니다. 흑음모고요. 그리고 흰색, 핑크색이 바로 장석입니다. 장석. 그리고 여기 투명한 색 반짝이는 게 뭐냐면 이게 석영이에요. 그래서 화강암은 석영과 장석과 흑음모 세 개의 주요 광물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화강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화강암은요. 화강암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남석. 네 번째. 감남석.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죠. 이거 보석 광물로 구분이 되고 예전에 한번 사려고 했더니 과학 실험 물품으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 비쌌냐면 에메랄드처럼 녹색 빛깔을 띠는데 이게 비쌌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샀던 기억이 납니다. 실험하면서도요. 녹색을 띠는 게 제일 많습니다. 녹색을 띠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각보다는
지각보다는 멘틀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각보다는 멘틀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에 우리가 현무암 알고 있죠. 현무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현무암뿐만 아니라 감남석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현무암뿐만 아니라 이 감남석 혹은 다이아몬드, 심지어 다이아몬드도 툭툭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이 보석 광물로 분류가 됩니다. 예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5번째, 휘석이나 각섬석이 있습니다. 각섬석, 휘석이나 각섬석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두 개의 암석을 각각 따로 특징 지우지 않고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어둡습니다. 색깔이 까만 색깔이 가깝고요. 어둡고요. 지각에서 장석과 석영 다음으로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많은 부피 차지한다. 자, 적었습니까? 어둡고요. 지각에서 장석과 석영 다음으로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휘석과 각섬석. 자, 여기서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 핵심만 한다고 해서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석영 있죠? 석영은 우리 주변에서 이게 뭐냐면 영어로 석영을 쿼츠라고도 하나요? 그 시계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모래의 주성분이라고 했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가장 흔한 석영이 뭐냐면요,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 석영을 녹여서 만든 거고요. 유리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SiO2라고 해서 반은 도체고 반은 도체가 아닌, 그래서 반은 전류가 흐르고 반은 전류가 흐르지 않은 그 반도체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석영이요. 모래 아래 있고요. 우리 운동장은 잔디지만 대부분 운동장은 땅이죠. 땅,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 중에서 딱딱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석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광물만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과학 시간이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다는 실험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이 광물을 석영, 장석, 흑모, 감남석, 휘석, 각섬석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힘들겠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광물의 특성입니다. 광물의 특성까지는 할 거예요. 광물의 특성. 첫 번째,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여기서 말하는 이 색깔은 겉으로 보이는 광물의 고유색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깔. 해서 그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깔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흑음모는 무슨 색깔일까요? 흑음모는 그렇죠. 검은 색깔이겠죠. 검은색. 여기에 광물 표본에는 없습니다만 금은 무슨 색깔이냐면 금을 노란색으로 분류를 합니다. 반짝거리는 노란색, 황금색.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깔이에요. 두 번째, 광물의 특성을 이 색깔로 구별할 수 있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편하죠. 편한데 좀 이게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황금빛으로 빛나면 저걸 다 금이라고 봐야 되나?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물 고유의 색깔 중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게 말고 긁어보는 색깔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걸 조훈색이라고 합니다. 조훈색. 광물 가루 색깔입니다. 광물의 가루 색깔. 가루의 색깔.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물을 긁어보거나 가루로 만들어야 되겠죠. 가루로 만들거나 혹은 긁어보면 됩니다. 광물의 가루 색깔인데요. 이걸 어떻게 가루로 만드냐면 조음판에 긁어봅니다. 긁었을 때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가루가 되는데, 조음판에 긁으면요. 조음판이 뭐냐면요, 도자기 파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자기 파편. 모든 게 다 조음판에 긁히진 않습니다. 자, 조음판에 긁었을 때 그 가루의 색깔을 조은색이라고 합니다. 조은색. 이게 조음판입니다. 도자기 파편이. 이거 조은색을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 끝나면 긁어볼 텐데, 광물을 좀 독특한 광물이 있어요. 흑음모는 긁으면 무슨 색깔이 날까요? 흑음모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흑음모는 검은 색깔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검은 색깔인데 이게 도자기 파편에다 긁잖아요. 그러면 흑음모가 갈리는데 흑음모 색깔이 흰색이 됩니다. 좀 독특해요. 흰색. 이상한데요? 흑음모인데 왜 흰색이 될까요? 조은색이.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흑음모는요. 그 다음에 조은색을 어떤 때 쓰이냐면 황동석이나 황철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동석, 황철석, 가짜금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과학실에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주겠습니다. 정말 금처럼 생겼어요. 겉보기 색깔은. 그런데 이걸 진짜 금하고 구별하기 힘들어요. 겉보기 색깔이 황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부나 예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황동석, 황철석을 가짜금이라고 했습니다. 가짜금. 왜 가짜금이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진짜 금인 줄 알고 캤더니 가짜 금이었대요. 이거 반짝이는 거 맞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음판에 이렇게 긁어보잖아요. 황동석과 황철석을 조음판에 긁어보면 까맣게 됩니다. 조은색이 검은 색깔이 됩니다. 검은색. 그러면 진짜 금은 긁었을 때 어떤 색깔이 나냐면 금 색깔이 납니다. 노란 색깔. 근데 가짜 금은 황동석과 황철석은 검은 색깔의 조은색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광물의 가루의 색깔을 가지고 그 광물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물의 특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조은색. 자, 이번에 세 번째. 굵기가 있습니다. 굵기.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말합니다. 무른 정도.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굵기라고 합니다. 굵기. 자, 여러분들이 굵기를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광물의 굵기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단단하다라는 개념인데요. 앞으로 EX란 말은 이그젠플이라고 EXAMPL이 이그젠플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AC입니다. AC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으면은 이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한글로 이마라고 똑같습니다. 이걸로 적을까요? 저도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적을게요. 굵기에 관련된 애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단단하고 무른 정도. 단단하다는 이 개념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굵기라는 개념은
긁히느냐 긁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굵기는 단단하다, 여기서 단단하고 무른 정도라고 했는데 이 개념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굵기란 건 뭐냐면은 긁히느냐 긁히느냐 긁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긁히느냐 긁느냐 이런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광물은.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다이아몬드는 흔하진 않지만, 다이아몬드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인데, 실제로 과학 시간에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이럴 때. 근데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다면요, 망치에 깨질까요? 엄마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한번 궁금해서 지구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해서 망치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후려치면요, 망치가 깨질까요? 다이아몬드가 깨질까요?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혼납니다. 다이아몬드가 가루가 됩니다. 바짝 가루가 돼요. 그럼 그 가짜 다이아몬드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다이아몬드 맞는데,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광물로도 긁히지는 않아요. 근데 잘 깨집니다. 깨져요. 잘은 깨지지는 않지만 보다 더 결합이 더 강한 것들에 의해서 깨져요. 깨질 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깨진다. 맞습니다. 깨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다이아몬드가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잘 깨집니다. 망치로 후려치면 가루가 돼요.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굵기에 관련된 정확한 표현은 긁히느냐 긁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긁힌다는 것은 내가 무른 거고요. 긁는다라는 것은 내가 단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실험을 또 할 거냐면, 오늘은 안 해요. 방해석이라는 광물이 있고요. 석영이라는 광물이 있어요. 석영이 훨씬 굵기가 훨씬 더 굵기가 더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석영에 그러니까 유리가 잘 긁히진 않습니다. 그러면 방해석 있죠. 방해석과 석영을 두 개를 긁어봐요. 그러면 뭐가 긁히냐면 방해석이 긁힙니다. 그러면 뭐가 더 굵기가 센 광물일까요? 그렇죠. 석영이 더 굵기가 더 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내가 긁히면 모른 거고요. 내가 긁어버리면 내가 센 거예요. 그래서 예로는 여러분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가끔 가위나 삼겹살 구워먹을 때 가위 있죠? 가위나 칼이 무르면은 무엇으로 이렇게 가냐면 음료수 병 뚜껑 있죠? 음료수 병, 유리병에다가 가위를 막 갈아요. 그러면 가위는 철이죠, 철. 유리는 석영이고요. 그러면 철이 이렇게 긁혀요. 유리는 긁히지 않습니다. 아닌데? 선생님, 제가 칼로 이렇게 유리 긁어봤더니 유리가 긁히던데요? 유리가 깨진 거예요. 세게 힘으로 하니까요. 사실 칼로 막 이렇게 유리를 긁잖아요. 그러면 칼이 갈려요. 자, 굵기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광물의 특성. 네 번째, 염산 반응. 이 반응은 위험하므로 제가 시범 실험이나 아니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하겠습니다. 염산과 반응해서 염산이 뭐냐면요, 굉장히 센 산성 물질입니다. 근데 이 염산을 암석에다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암석이고 이게 염산이라고 한다면, 염산을 암석에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거품이 발생합니다. 거품이 발생. 그런데 모든 광물이 거품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색깔이 비슷한 석영과 방해석을 구별할 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영과 방해석은 색깔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석영이야 방해석이야 라고 굵기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긁어봐서요. 혹은 겉보기 색깔이나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도 있는데, 이 염산 반응을 통해서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영이나 방해석을 여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방해석은
거품이 발생을 해요. 방해석은. 근데 석영은 거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염산 반응을 통해서 광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가 뭐냐면 자석할 때 그 자자고요. 성은 성질할 때 이 성자예요. 자성이란 말은 자석과 같은 물체의 성질을 말합니다. 물체의 성질. 암석 중에서 자철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철석.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무게는 무겁습니다. 무겁고요. 그리고 자석에 자철석이니까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자철석에다 쇠붙이, 클립이나 핀이나 그 밖에 그 샤프의 금속 부분, 쇠 부분을 가까이 대면은 쇠붙이가 어떻게 될까요?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이 자석과 같은 물체의 성질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문제 한 문제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단원을 끝냈기 때문에. 자, 문제입니다. 퀴즈. 광물의 특성에 대해 옳지 않은 것. 1번 황동석 가짜금입니다. 황철석 가로 이렇게 할게요. 황철석과 금은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 색깔이 비슷한 것들, 이 가짜금이라고 했죠. 이건 진짜금이고, 겉으로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긁어봐서요. 좋은 판에 긁어봐서 색깔이 노란색이면 그 진짜금이 맞고요. 색깔이 까만색이면 요 가짜금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색깔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석영은 방해석보다 굵기가 더 크다. 굵기라는 의미는 긁히느냐 긁느냐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석영하고 방해석 두 개의 광물을 긁어봅니다. 이렇게 긁어보면 긁히는 게 무른 거예요. 긁는 게 굵기가 더 센 거고요. 그래서 맞죠? 석영은 방해석보다 굵기가 더 큽니다. 세 번째, 방해석과 석영은 방해석, 석영 그 밖에 다른 광물들 이 단원이 끝나면 다 보여줄게요. 방해석과 석영은 겉보기 색으로 구별하기 쉽다.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두 개 다 무색 투명해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해석과 석영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광물의 어떤 특성을 사용한다고 했죠? 혹시 조금 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염산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떤 거에 거품이 생겨요? 염산 반응을 통해서 방해석이 거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해석과 석영은 염산을 떨어뜨려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방해석은 거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뽀글뽀글해요. 개가 거품 물듯이요. 그래서 겉보기 색으로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염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구별하기 쉬운 게 아니라 구별하기 어려워서 어떤 광물의 판단 방법을 쓰냐면 염산 반응을 이용합니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겉보기 색깔로 어려워서 염산 반응으로 구별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적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